자, 보증채무에서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그 특수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보증채무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증채무를 둘러싼 내용이라보다는 보증채무의 아웃사이드, 바운더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념 위주로 가볍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많은데 이 보증채무에서는 이 시간부터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대보증 이미 배우셨죠? 연대보증 뭐라고 그랬었죠? 연대보증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이 우리가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검색, 최고 항변권을 갖는데 이것은 부정성에 의해서 이렇게 정된 채무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동일하게 책임을 지겠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든 보증인이든 아무나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연대보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와 이 보증인이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따라서 주종의 구별을 안 가리겠다. 따라서 보충성이 없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권리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별 개념이 보증연대죠. 말이 바뀌죠. 자, 연대보증과 보증을 연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증을 연대하. 연대는 뭐죠? 묶는 거죠. 그래서 보증끼리 묶는구나. 보증. 이게 보증 연대고요. 연대 보증은 자, 보증과 주채무자가 함께 묶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모두 이 분별의 이익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차이점은, 그 다음에, 보증연대는 보통의 보증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인 1, 보증인 2, 보증인 3. 이 숫자만 많지, 이것이, 보증을 연대한 것에 불과한 거지, 어디까지나 성질은 뭐다? 기본적으로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거 뭐죠? 이렇게 묶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연대 보증이라고 그랬죠. 연대 보증. 그 다음에 이렇게 묶는 거는 보증 연대. 이해하시죠? 그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연대보증은 보증성이 없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 부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된 채무가 무효라든가 취소로 소멸하게 되면 이 역시 연대보증인은 책임이 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 채무도 역시 주된 채무보다 더 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대보증 성립은 계약이라든가 특약을 한 경우에 성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되는데 우리 상법의 상사보증 이런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하도록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효력 이건 좀 자세히 보시죠.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당사자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이렇게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채무가 있냐? 자, 연대채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 자, 누구에 대해서나 권리를 주장하고 어느 전체 금액을 다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 다음에 최고 검색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보증성을 갖게 돼서 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이 채무도 당연히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이 보증 채무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채무자 연대보증에 관해 생긴 사유의 효력, 보통 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은 보증과 같다. 그 다음에 공동보증. 공동보증은 뭐냐면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을 때 보증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보증인이 보증을 여러 개 쓰는 거죠. 보증을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이 보증을 공동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공동보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인의 보증이 모두 보통의 보증인 경우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증을 쓰는 경우 또는 이 사람이 연대해서 보증을 쓰는 경우 다 이런 경우는 이 공동보증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인이 하나하나 계약으로 동시에 보증이 되는 경우 또는 순차로 별개 계약으로 보증인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다 공동 보증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일반 보증과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분별의 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액만 보증한다. 여기서 앞에서 이 보증인은 예컨대 900만 원짜리인데 뭐 여러 사람 보증이 쓰면서 이 보증인은 300만 원만 쓰겠다. 이 보증인은 300만 원만 쓰겠다. 이렇게 보증 계약을 한 경우는 이 보증인은 이 부분만 책임지는 거죠. 9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액만 보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공동 보증인 경우는 분별의 이익의 원칙이 맞다. 보증의 그런 경우는 공동은 자기가 분담하는 액만 쓴다라고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분별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분별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분일 때, 쪼갤 수가 없을 때, 보증을 연대할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서로가 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한 때 그런 경우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 보증,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까 분별의 이익을 안 갖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자, 다시 한번 그립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 1이 있고 보증인 2가 있고 보증인 3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보증인이 이렇게 묻는 걸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연대 보증. 그러면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는 아무에 대해서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보증인 간에 이렇게 묶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보증이죠, 보증. 보증인데 어떻게 한다? 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공동보증인이 각각 주된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된 채무자와 보증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도 가능은 하겠죠. 그다음에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분별의 이익을 갖는 경우는 이것을 준용하고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준용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자 부탁 없는 보증인과 구상국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앞에서 공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는 연대채무의 구상권을 준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보증.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당이라는 개념 아시죠? 저당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자, 처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 이제 저당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죠. 예컨대 1억이라고 설정을 하죠. 근저당은 뭐죠? 설정을 하지만 1억이라고 설정하지만 이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증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채권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범위를 한정만 해놓고 전체 큰 한정만 해놓고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을 근보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손해에 대한 보증을 충칭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는 당자 대홀 계약, 당자 대홀 계약이란 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신 분은 나중에 이제 어음수표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음 할인 계약, 신용카드 계약, 계속적 공급 계약, 고용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불확정한 거죠.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보증은 이 사이를 테두리 정해놓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이 안 된다. 그래서 불확정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는 당사 의사를 적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해지권, 근보증 해지권은 이것을 뭐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8년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원보증.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옛날에 보면, 옛날에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 적응할 것인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이 신원보증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원보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걸 전부 이제 보증 쓰기를 꺼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보증보험인가요? 이걸로 이제 다 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원보증은 이 사람이 그 보증을 써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은 주로 고용계약에 관계돼서 옛날에 저희 이제 형님이나 그 세대들은 아마 대부분 이 신원보증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 고용되면서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경우,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서 신원 보증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원 인수는 일종의 손해담보 계약인데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 유무를 묻지 않고서 그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용만, 이 개념만, 이 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원보증과 관련해서 신원보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제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속기간도 뭐 5년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보증도 있구나라고 이제 개념 말만 단어만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운 이번 주에 배운 이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 당사자 간의 단체적 결합관계가 강할수록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전주에 본 불가분 채무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통째로 채무가 무조건 이 통째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1, 2, 3, 4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조건 전체로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인데 부진정 연대채무와 연대채무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배운 연대채무는 이 채무자 간의 채무자 간의 관계가 있어서 한 사람에 미친 영향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주관적인 뭐가 있었죠? 연대 관계가 있었죠. 주관적인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부담 부분도 있고 구상권도 행사가 됐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향이 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는 그만큼의 채권자의 담보력이 약화된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이 사람들 간에 뭐가 없다? 주관적인 관련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체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구상권도 인정이 안 되고 무조건 이 각자가 전액을 다 배상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 연대채무보다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어떻게 된다? 채권자의 담보력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할채무는 다 이 채무가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합관계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큰 모토인 이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자, 그림을 그리시죠. 자, 채권자가 있었죠. D가 있었고 A, B, C 각각의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 900만 원이면 A, B, C 각각이 전부 9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생각나시죠? 그림이. 자, 보증채무는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인이 채권자와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보증인 간은 원칙적으로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묶는 게 있고 이렇게 묶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그림은 기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죠. 생각이 나시죠? 자, 주체 수만큼 복수의 채권 채무가 형성되죠.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각각 주체에 분할적으로 기속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각각 채무자 수만큼 채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900, 이 사람도 900, 이 사람도 900이 돼서 D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주채무고 이건 종된 채무지만 어찌됐든 간에 채무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만큼 수가 있습니다. 자, 급부의 수만큼의 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각각 기속하는 관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개의 급부 실현을 목적으로 하죠. 900만 원에서 그 한 개의 급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급부 전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 채무가 중첩적으로 수인에게 분속이 되죠. 다만 차이가 뭐냐면 자, 이거 연대 채무자 간 A, B, C 간에는 뭡니까? 각각의 독립한 대등한 병렬적 수단입니다. 병렬적 이러한 관계죠. 그 다음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구상권이 인정이 됐죠. 그래서 A가 900만 원을 다 갚아버리면 B, C에 대해서 얼마씩? 300만 원씩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상권이 인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절대이호 사유 범위가 넓었죠. 그래서 이 뭐 상계라든가 변제 이런 경우, 이런 이행의 청구 이런 경우는 전부 절대 효력이 인정이 되었었죠. 면책 전 전후에 통지를 했었죠. 왜냐하면 거듭 중복돼서 변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책 행위하기 전에 통지를 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그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대점에서 배웠죠. 자, 보증채무는 종적 수단이죠.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자한테, 채권자는 먼저 주된 채무자한테 먼저 변제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보증인한테 그 다음에 와서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한테 하건 보증인에게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할 경우에 보증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한테 가서 먼저 받아라.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재산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강제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먼저 가서 돈을 받아라고 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주된 채무자이건 보증 채무자이건 아무에 대해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 채무자는 이 주된 채무자에게 먼저 가서 받아오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을 원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거는 주종의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종적 수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종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주된 채무자, 보증 채무자였을 때 자 이것은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 채무는 주된 채무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거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종된 채무는 주된 채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독립성이 있었죠. 별개의 시효도 인정이 되고 배상액이라든가 담보 설정 기능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물적 담보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각각에 대해서 연대채무는 채무자 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뭐 서로 이렇게 변제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그 효력이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증채무는 말 그대로 어떤 주채무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어떤 채무를 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증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연대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항상 이 최고의 항변권이라든가 검색의 항변권을 항상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은 많고 좀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기본 개념만 이 그림만 터득해서 기본 개념만 익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환을 읽어보시거나 참고서를 통해서 한 서너 번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대충 정리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대충 할 수는 없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오랫동안 할애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느라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어찌됐든 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수업을 잘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